바로 좀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뭐 3분기 실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또 애플 신제품이 출시되니까 또 투자 심리도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LG노텍 최근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사실 시장이 상당히 많이들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번에는 아이폰을 쓰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뭐 사용자들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이노텍 전거래일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우선은 갤럭시 노트 7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곧 아이폰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7일로 지금 뭐 예정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시기야 좀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준 LG이노텍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예상치를 웃돈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이후에 최근 좀 지속적인 조정을 받아왔었던 상황에서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까지 들어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이폰 7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LG전자의 이제 휴대폰 V2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승부수를 걸 수가 있겠다라는 어제 이야기들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와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갤럭시 노트 7의 공백을 이 두 휴대폰이 얼마만큼 메꿔주느냐에 따라서 LG노텍의 실적에 좀 기대감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출시와 또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의 카메라 모듈을 지금 생산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LG그룹을 항상 본다 그러면은 좀 삼성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대까지는 뭐 반등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일양약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이 다시금 좀 제약주의 물꼬를 틔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졌는데 좀 주가 흐름도 좋았잖아요.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방금 박지영 차장님 달리는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올라타 좀처럼 볼까요? 달리질 않는데 올라타야 될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양약품 전날 달리려고 하다가 결국 달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차익 물량이 나오더라도 추세는 충분히 전환해줄 수 있는 매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금 제약업종이 좀 부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역시도 나름 나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놀텍의 기술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러시아와 2,200억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1년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이고 수출에 비하면 7배가 달한다라고 러시아의 발에 비해서는 7배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한미약품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 수출에 대해서 일양약품이 다시금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달, 8월달에 놀텍과 슈펙트를 기술 수출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놀텍과 슈펙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처방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법인들도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과 또한 놀텍과 슈펙트의 이 두 제품을 통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들의 수급의 질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전체 업종에 골고루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졌던 외국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은 사실 갤럭시 노트 7 이야기 계속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 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주식시장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가 다른 업종들에게 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했었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퍼지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체적인 업종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충분히 하반 경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고점 상단에 따른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면 나올수록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하루 좀 조마조마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다라기보다는 좀 외줄타기 같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개별주적으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동차나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 대형주 업종들 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확인되어 있는 업종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초반에 따라붙는 매매보다가는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가면은 장 후반에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럴 때일수록 길게 보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